안녕하세요. 6월 4일 관심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. 현재 시간이 2시 30분 정도 됐고요. 지금 미국 증시 흐름 보시면 다우지수가 0.99% 하락 중에 있고요. 나스닥 종합지수는 0.34% 하락, S&P 500은 0.54% 하락 중에 있습니다. 유럽 증시는 지금 미증시의 하락이 아직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상승으로 마감한 나라들도 있는데 일단 미국 증시는 장 초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일단 종가까지는 봐야 되겠는데 지금 어느 정도는 또 반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합선 정도까지는 일단 반등 가능할 수 있겠다.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자, 그리고 지금 실시간 상품 가격을 좀 봤었을 때 금 가격은 1% 정도 상승 중에 있고요. 유가는 3.7% 유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. 천연가스는 4% 정도 상승이고요. 그리고 이제 비철 금속은 크게 뭐 변동성이 없고 곡물 가격도 역시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. 자, 10년물 국채금리 채권수익률 봤었을 때 지금 4.4포인트 정도로 많이 하락을 해준 모습이에요.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단 국채 금리가 상승했었을 때 일단 환율이 올라갈 수 있어서 악재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일단은 좀 다행이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. 자, 그리고 기업들 한번 더 체크를 해봤을 때 엔비디아가 2.79%로 상승 중에 있고 나머지 종목들 업종들이 하락 중에 있습니다. 테슬라도 2% 가까운 하락, 그리고 엔비디아를 제외한 다른 반도체 업종도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호재로 받아들일지 아니면은 좀 밀릴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개장하고 나서 수급상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비트코인 가격도 체크를 해보면요. 비트코인 9,600만원, 1억짜리까지 또 어느 순간, 다가오는 모습인데, 강하게 돌파는 안 나왔습니다만은, 일단은, 가격이 빠지지 않고 횡보하고 있다는 점, 그런 점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다른, 이더리움이라든지 다른 코인들,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코인들도 큰 가격 차이는 없습니다. 자, 뉴스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. 자, 어제 나왔었던 이슈긴 한데 한번 더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암 환자 선택권 넓혀준다. 찬사가 쏟아진 렉나자. 렉나자 하면은 좀 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유한양행의 폐암 신약이에요. 근데 요 렉나자의 또 원료가 되는 그 성분을 오스코텍이 유한양행의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. 그래서 렉나자에 대한 관심이 올라갈수록 오스코텍과 유한양행의 상승이 좀 나오는데 이번에 아스코에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받았던 약품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는 8월 달에 FDA의 허가를 받게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항암 신약으로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. 원래 일단 HLB에서 나오는 항암제가 좀 첫 번째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에 안 됐죠. 그래서 이번에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한번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HLB 같이 또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전일 상승이 좀 나왔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차트를 봤었을 때 유한양행 일단은 전일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어요. 일단 전고점에 대한 저항 때 요거는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고 일단 오스코텍이 21% 정도 상승 나오면서 신고가 만들어 줬습니다.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죠. 일단 FDA에서 승인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좀 확실하진 않지만 기간적인 면에서는 아직 좀 여유가 있어요. 8월 달이라고 했었으니까 한 2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 이후에라도 갈 수 있으니까 일단 바로 시세가 안 나오더라도 일단 35,000원 직전 저항대 부근에 내려왔을 때는 한번 공략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.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좀 무거워요. 시총이 6조 정도 되기 때문에 당장의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탄력적인 종목 오스코텍이 좀 밀렸을 때 조정을 좀 준다면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펙 감산 연장에도 국제 유가 큰 폭의 하락. 아까 유가 보여드렸는데
오펙 플러스에서 전날 회의에서 감산의 일부를 단기적으로 처리할 것 전망이 나왔는데 수요 전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유가 하락이 요인이 될 것. 그러니까 지금 경기 침체가 좀 우려된다. 그리고 금요일 날 일단 지표 발표 상으로는 개인 지출 부분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점이 우려감으로 좀 다가온 것 같은데, 일단 유가도 당연히 개인 소비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겠죠. 예, 개인 소비가 줄어든다면 유가로 이제 대부분 이제 그 화학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악재가 될 수 있겠죠. 뭐 꼭 그 자동차 이동 수단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화학 제품, 뭐 의류에도 다 만들 때 석유 원료로 쓰니까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죠. 자, 그래서 오펙 플러스는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8개국이 6월 말 만료 예정이었던 하루 220만 배럴의 자발적인 감산을 연장할 것, 9월까지는 유효할 예정이지만 산유국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감산을 늦추거나 되돌릴 수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. 뭐 이런 거는 일단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중요한 거는 지금 유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유가 하락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은 이제 여행주가 되겠죠. 유류항공, 유류할증이 이제 없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행객 증가, 그리고 항공주 역시나 이제 여행 많이 가면은 비행기를 많이 타는데 대형주보다는 일단 중소형의 저가 항공주 이런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이쪽은 일단 움직임이 차트적으로 보거나 뭐 시세를 보거나 했었을 때 좀 쉽지는 않아요. 호가 물량이 좀 적거나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일단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들어온다면 앞으로 계속 좀 봐야 할 업종이 될 수도 있는데,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테마들은 그렇게 썩 매매가 쉽진 않을 겁니다. 그래서 일단 체크 정도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자, 모드투어, 하나투어, 제주항공, 에어부산, TA항공 이런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모드투어, 일단 박스권 자리에서 일단 횡보를 하고 있는데, 이제 요런 자리를 뚫어주는 걸 저는 되게 좋아해요. 근데 이렇게 박스권일 때는 일단 관망하고 거래 대금이 좀 터지면서 올라오는 걸 좀 보고 나서 진입을 하는 편입니다. 그리고 하나투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평선 자리를 역별로 만드는 상황에서는 잘 안 들어가요. 그래서 역별에서 이제 정별로 돌아서는 구간, 예전에 이제 방송에서 공략을 했었던 때가 이제 요런 구간이었거든요. 정별에서 이제 역별에서 정별로 돌아서는 요런 구간들 확인하는 거죠. 저점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돌아서는 구간 확인하고 들어가는 자리를 좋아합니다. 그래서 지금도 확실하게 이제 61선과 21선 자리가 턴하는, 최소한 21선 자리가 턴하는 구간을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런 거 좀 확인하시고, 그리고 제주항공, 에어부산, 그리고 TA항공 모두 하방에 대한 지지는 나와주고 있죠. 차트를 보시면 하방에 대한 지지는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.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이제 거래량 들어오면서 뚫어주는 구간들은 한번 노려보실 수 있겠다. 그래서 한번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음은 한국과 아프리카 10개국 연쇄 정상회담, 핵심 광물을 협력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, 뭐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석유가스 매장 발표 요거 해서 이제 시장이 아예 그 석유가스로 아주 그냥 붉은 빛이 아주 돌았죠. 근데 이게 뭐 계속 이게 실제로 이제 다음 뉴스에 좀 말씀 좀 드리겠지만 요거는 이제 길게 볼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긴 해요. 예. 좀 단기 한 일주일 정도 예상은 하고 있는데, 오늘 아프리카와 10개국 정상회담이 있는데, 여기에 이제 참여된 기관 한번 좀 보시면 한전과 한수원이 있어요. 그래서 아프리카 쪽도 일단 원전 쪽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아직 뭐 크게 이슈화는 안 됐지만 전일 좀 조정이 많이 나왔던 게 이런 석유가스 관련주 쪽, 시추 관련주 쪽이
좀 자금을 좀 많이 끌어당긴 게 있기 때문에 원전 쪽이 좀 자금이 좀 빠졌어요. 그래서 혹시나 이쪽도 좀 다시 한번 자금이 좀 들어올지, 빠져나간 자금 들어올지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관련주 쪽은 한전산업, BHI, G2파워, 우리기술, 두산 에너빌리티,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원전주는 뭐 계속 봐야 돼요. 6월달, 7월달까지 계속 봐야 돼서 조정시마다 일단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, 일단 한전산업 전일 좀 2%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상승폭 대비 뭐 그렇게 많이 조정이 나왔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. 그래서 언제든지 좀 돌아설 수 있으니까 눌림목 자리로도 보실 수 있고, 거래대금이 없이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재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. BHI도 역시 이런 저항대 자리 잘 지지해주고 있고요. 어제 음봉으로 좀 빠졌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상승 시세, 그리고 도시바 계약권도 있죠. 그래서 일단은 BHI도 실적적인 부분도 좋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종목으로 말씀드리고요. G2파워도 계속 갭이 뜨면은, 이 종목은 갭이 뜨면 좀 위험해요. 갭 뜨면 항상 음봉이에요. 그래서 차라리 좀 하방에 대한 지지가 좀 나와준다, 그러면 일단 한번 좀 진입을 해볼 만하다. 그래서 일단 거래 대금이 없이 차라리 좀 뭐 외봉으로 이렇게 좀 그 짧은 봉으로 마감하면은 다음날 뜰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. 여러 가지 뭐 데이터 센터 관련주 쪽으로도 엮이고, 뭐 원전 쪽으로도 엮이고, 화력 발전으로도 엮이고, 태양광 쪽으로도 엮이고,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시장이 뭐 나쁘지만 않다면은 한번 또 노려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. 그리고 우리 기술이 그나마 좀 잘 버텨주는 종목인데, 다른 원전주들 대비해서 전일도 상승세 유지가 좀 되고 있어서, 전고점 한번 노려볼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.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고점 자리 부근에 오면은 짧게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치고 빠지는 전략 보셔야 될 것 같고,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뭐 대형주인데 요 갭을 안 메우고 잘 버텨주고 있죠. 일단 음봉으로 좀 빠졌습니다만은 뭐 크게 밀린 건 아니에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전고점 자리 뚫어줄 수 있을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전일 상승했었던 영일만 석유가스 400억 배럴 매장됐다. 뭐 요거는 이제 뭐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. 하반기에 조사해서 내년 상반기 결과가 나오고, 뭐 그때부터 이제 시추공 꽂아 본다라고 하는데, 한번 꼽아줄 때마다 한 1000억 정도 든다라고 해요. 뭐 확률이 20%라고 하는데, 굉장히 좀 높게 잡은 것 같습니다. 이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땅덩어리가 큰 나라 같은 경우에는 확률이 좀 낮은데,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뭐 확률이 한 20%라고 해요.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확률이 한 3% 잡거든요. 그러니까 3%인데 기술력이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뭐 5%에서 10% 정도까지도 좀 볼 수 있는데, 이게 실제로 상업화 된다 하더라도 35년부터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, 뭐 지금은 당장 이게 뭐 테마로 뭐 2배, 3배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, 예전에 우리 초전도체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 되면은 뭐 대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. 이것도 원전이 아니죠. 이 석유 시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우리나라에서 정말 생산이 된다면 대박인데, 안 될 가능성도 높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뭐 길게 볼 수 있는 테마는 아니에요. 물론 이게 한번 시세가 나왔다가 뭐 연말 돼서 다시 또 뭐 결과 뭐 아니면은 조사 들어간다 이런 내용으로 끌어올릴 수는 있는데, 지금 당장 뭐 2배, 3배 간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.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종목들이 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을 좀 받는다 그랬을 때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. 이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면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 하락이 나왔는데, 지금 당장에 봐야 될 업종은 오히려 이런 뭐 그 화석연료 쪽이 아니고 신재생 에너지 쪽이거든요. 자, 앞으로는 계속 화석연료를 안 쓰는 추세로 좀 갈 건데, 지금은 이제 너무
갑자기 뜬 테마라서 뭐 이쪽이 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 이쪽으로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쪽은 오히려 좀 지금 당장은 소외가 좀 됐지만 이 화석연료 관련 쪽으로 좀 조정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,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빠졌을 때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. 그래서 많이 빠졌을 때는 다시 한번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뭐 전력 관련주 쪽도 좀 많이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쪽도 일단 관심을 좀 가지셨다가 이제 이런 쪽이 이제 조정이 받아서 자금이 좀 빠져나오면은 다시 한번 전력 테마 이쪽으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제 가격적인 부분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일단 한국가스공사 거의 5천억 가까운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이 종목이 5천억이 터진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. 제 기억상으로는. 일단 뭐 한국가스공사라는 기업 자체가 이렇게 상한가 들어간 게 처음이라고 하고, 일단 아침에 좀 갭으로 뜨겠죠. 대부분 종목들이 요거 관련주들이 갭으로 뜰 텐데 이후에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봅니다. 그래서 일단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시가 갭 떴다가 일단 음봉으로 전환되는지 한번 좀 보시고 하방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셔야 된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고, 흥구석유도 일단 앞선 이 저항대, 앞선 매물대 요런 거를 일단 뚫고 갈지를 좀 봐야 되는데 뭐 추가적인 내용이 더 나올 수도 있어서 일단 저도 좀 조심스럽습니다. 이런 테마에 대해서 나쁘지 않은 테마라고 봐요. 연속성도 있고 관련주도 많이 상승 나왔고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쉽게 끝날 테마는 아니긴 한데 접근 자체가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앞서 뭐 매물대 저항대도 있고 또 이 종목들로 이제 거의 단타대회가 열린다, 이런 업종으로 단타대회가 열릴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흔들 거라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장중에 좀 대응 가능하신 분들만 좀 매매하셨으면 좋겠고, 대성에너지 그리고 중앙에너비스까지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앞선 매물대가 좀 있어요. 요거 좀 뚫어주려면은 아침에 이제 대장주 하나가 빠르게 상한가를 들어가서 이쪽 테마가 아직 더 갈 수 있다, 이런 걸 좀 보여줘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, 아침에 뭐 대장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슈팅 나왔다가 바로 밀려버리면은 대부분 종목들 다 음봉으로 좀 빠지면서 하락할 수 있으니까 일단 대장주를 먼저 뭐 매매를 안 하시더라도 일단 대장주 움직임을 먼저 찾아서 움직임이 좀 빠르게 올라오는지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자, 미증시가 일단 뭐 어떻게 될지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,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테마주 장세 좀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장중에 나온 뉴스들 미리 좀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 장중 나온 뉴스나 수급 보면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, 저도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뭐 주도 테마가 딱히 없었던 시점에 이렇게 좀 갑자기 석유가스 관련주들이 좀 올라와서 이제 이쪽 관련주 쪽을 좀 최대한 좀 찾아서 아직 뭐 덜 오른 종목이라든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좀 보고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